메이플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옛날 제가 살던 집에 놀러와서 막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좀 이렇게 이 과소평가했나봐요. 근데 왜 이런 라이드를 골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퀘스트가 도착했습니다. 이거 신기하다. 아, 이거였어요.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이거 쓰고 놀 걸 그랬네. 메이플 아일랜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아무런 감흥이 없고. 여러분 안녕하세요, 버프입니다. 오늘은 어디를 왔냐면 롯데월드 메이플 아일랜드 미디어 데이가 있어서 여기 초대받아서 왔거든요. 롯데월드에 초청을 받은 게 사실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처음이에요. 그래서 지금 약간 떨리는 마음으로 가고 있는데 사실 좀 고민을 좀 많이 했거든요. 아무래도 초대를 받게 되면 제가 뭔가 솔직한 의견을 낼 수 없는 경우가 생길 수 있으니까 이렇게 초대받아서 가는 게 맞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초대였어도 소신 발언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왔습니다. 석촌호수에 벚꽃이 엄청 많이 폈네요. 근데 여기서 솔직히 말하고 시작할 게 있는데 제가 사실 메이플 스토리를 몰라요. 한 번도 플레이를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게 있다는 건 알았지만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크게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롯데월드에서 메이플 아일랜드를 만든다고 했을 때 이걸 왜 만들지? 이게 어떤 매력이 있을까 궁금했었는데 초대를 받은 거긴 하지만 어느 정도까지 제가 솔직한 의견을 낼 수 있을까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하나만은 약속을 할게요. 정말 세세하게 한번 돌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메이플 아일랜드가 멀리서 보이길래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메이플 아일랜드 테마구역 중간에 오게 되면은 이런 큰 조형물이 있거든요. 포토전 역할도 하는 것 같은데 기대했던 것보다는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이렇게 버섯들도 놓여 있고 이렇게 깃발들도 이렇게 놓여 있고요. 이 조형물을 기준으로 테마구역을 보시면 되는데 이 옆에 스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롤러코스터가 있고 그 옆에 아르카나 라이드라고 하는 이 회전형 놀이기구가 있고요. 또 왼쪽으로 쭉 돌게 되면은 여기 에오스타워라고 하는 드롭형 놀이기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테마구역에서 가장 잘 꾸며진 곳이 바로 이 스톤 익스프레스 롤러코스터 스테이션이 있는 건물인데 여기가 제일 잘 꾸며져 있어요. 매직 패스가 들어가는 길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화살표를 따라가게 되면은 이 건물 뒤편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도 가만히 보면은 이제 석촌호수 쪽에 이렇게 다 이런 식으로 다 꾸며져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있고 또 옆으로 가게 되면은 또 이렇게 다 캐릭터별로 꾸며져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뒤편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엘리베이터도 있어서 엘리베이터 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엘리베이터 이용하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 매직 패스 올라가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면 되는데 어떤 게 있는지 좀 볼까요? 근데 저기 보면은 이미 저기 보이죠? 캐릭터들. 근데 이게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닌데도 신경을 쓴 티가 나요. 아, 이렇게 들어오는 건가 봐요. 메이플 스토리를 잘 아는 분들은 이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볼거리일 것 같거든요. 아,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구나. 아, 엘리베이터 타면 여기까지 올라오나 봐요. 오, 여기 나름 쉼터가 있어요. 오, 쉼터가 있네. 벤치 하나하나 신경 쓴 게 다 보여요. 그냥 일반 벤치를 갖다 놓은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여기까지 올라올 수 있다는 거를. 그리고 여기서 자이로스핀이 움직이는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저 캐릭터들을 왜 여기까지 다시 이렇게 신경을 썼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되게 잘 보여요. 그리고 여기서 쉬면 되고요. 여기 나중에 숨은 꿀팁이 될 것 같은데요. 여기서 쉴 수 있다라는 게. 저는 사실 메이플 스토리를 안 한다고 했었잖아요. 해본 적이 없고 잘 몰라서. 어쨌든 제가 이번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고 싶은 거는 메이플 스토리를 모르는 사람도 재밌게 즐길 수 있을까 이런 거거든요. 지금 대략적인 것만 이렇게 살펴봤는데 솔직히 말하면 엄청나게 막 밀도 있게 꾸민 건 아니에요. 근데 근래 롯데월드에서 만들었던 것들과 비교를 해보면 아기자기하긴 해요. 저기 스톤 익스프레스 롤러코스터랑 아르카나 라이드 회전형 놀이기구를 등지고 보게 되면은 이런 건물이 있는데 여기는 막 톱니바퀴가 돌아가고 또 되게 잘 꾸며져 있거든요. 근데 이 안에 들어갈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그냥 대충 신경 쓴 퀄리티의 건물은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잘 꾸며져 있죠, 여기도. 근데 여기가 뭐 하는지 궁금한데 내부에 뭐가 있진 않은 것 같아요. 나중에 뭐 쓰려고 그러나 아니면 뭐 창고로 쓰는 곳일 수도 있고. 근데 그런 것 치고는 되게 이 공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건물을 따라서 쭉 걷게 되면은 여기 들어가는 문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캐릭터가 있어요.
얘도 메이플 스토리에 나오는 캐릭터이겠죠? 근데 딱히 뭐가 있진 않아요. 있진 않아서 여기 뭐 나중에 뭔가 활용하려고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보면은 시계도 있고요. 얘가 시계와 관련된 캐릭터 같죠? 그리고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다 이제 꾸며진 건 다 보여드린 것 같고요. 이제 놀이기구들 한번 타볼 건데, 그 중에 첫 번째 자이로 스핀부터 타볼게요.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에게는 익숙한 어트랙션이긴 하지만 새로 꾸며지기도 했고, 우선 익숙한 것부터 탄 다음에 새로운 것도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자이로 스핀의 색깔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있었던 색깔보다 훨씬 더 보기가 좋거든요. 뭔가 좀 더 따뜻한 느낌이 들기도 하고 훨씬 더 아기자기한 느낌이 드는데, 저 중간에 보면은 핑크빈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어요. 이거 리뉴얼을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도 세세하게 신경 썼다는 것들이 많이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은 탑승 기준에도 핑크빈이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세세하게 그려진 부분들이 굉장히 테마파크적으로 많이 접근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돌면 돌수록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자이로 스핀 정말 오랜만에 타는 것 같아요. 10년 돼가는 것 같은데, 제가 퇴사한 게 한 이제 7년째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안 탔고, 회사 다닐 때도 타지 않았으니까 되게 오랜만에 타는 것 같은데 너무 신나요 갑자기. 근데 원래 자이로 스핀은 메이플 아일랜드에 소속되어 있는 어트랙션이 아니었잖아요. 계획이 바뀌어서 여기를 새롭게 이제 색도 칠하고 이제 핑크빈도 얹고 이제 새롭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지금 제가 타고 있습니다. 오, 시원하다. 근데 아직 여기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아가지고 다들 이렇게 보고 계셔서 좀 민망해요. 옛날 제가 살던 집에 놀러와서 막 놀고 있는 느낌이에요. 오랜만에 타니까 너무 재밌다. 근데 왜 이렇게 운행 시간이 길지? 왜 이렇게 길어진 것 같죠? 와, 오랜만에 타니까 되게 어지럽네요. 자, 이번엔 스톤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롤러코스터를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탑승 기준이 이 버섯으로 그려져 있어요. 이 스톤 익스프레스는 돌의 정령들과 함께 핑크빈을 찾기 위해서 질주하는 스토리라고 하거든요. 들어가면은 모니터를 통해서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들이 나오고요. 여기서 올라가면 바로 스테이션이에요. 스테이션도 되게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명씩 총 8개의 차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길게 이렇게 되어 있죠, 차량이. 이 롤러코스터가 좀 탑승 시간이 짧은데 그걸 보완하기 위해서인지 두 번 탑승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한 번 들어왔는데 또 한 번 갑니다. 그리고 스테이션에는 이렇게 스크린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가지고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아, 핑크빈을 찾는 내용이구나. 방금 핑크빈이 여기 나무 뒤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또 숨었어. 저기 있다. 아, 이렇게 가방 놓는 곳도 이렇게 태밍이 잘 되어 있어요.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사님들의 안전한 탑승에 안전과 조치 부여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안전한 탑승에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와, 출발합니다. 보기에는 그렇게 그냥 뭐 엄청나게 스릴 있어 보이진 않는데 어떤지 궁금합니다. 이런 롤러코스터는 타봐야지 알 수 있거든요. 오, 내려가요. 오, 오, 짧은데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엄청 빠른데? 자, 한 번 더 갑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올라가. 이 중간에 이 영상에서 느껴지지 않는 것 같은데 중간에 이렇게 살짝 꼬아지는 부분이 있어요. 왼쪽으로 갈 듯 오른쪽으로 가는 약간 그런 구간이 있는데 그 구간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그거를 한번 느낄 수 있나? 영상으로. 와, 오, 이렇게 돌고 여기에요. 이렇게 나쁘지 않았어.
타봤어요. 저는 사실 기대를 그렇게 많이 안 했나 봐요. 제 자신이 저도 모르게 그냥 애들이 타는 롤러코스터라고 평가하기에는 그것보단 조금 더 스릴이 있고요. 아틀란티스 해성특급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그것보단 스릴 강도가 훨씬 더 떨어지긴 하는데 그 중간에 그 애매한 연령대의 아이들이 있는 가족들 혹은 롤러코스터를 잘 못하는 그런 성인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분들이 입문하기에 굉장히 좋은 롤러코스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짧은 건 조금 흠이긴 한데 그걸 2번 돌려서 그걸 보완을 하고요. 그리고 보는 것과 타는 건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확실히 앞자리보다는 뒷자리가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짧다 보니까 뒤에서 좀 끌려가는 구간이 좀 필요하긴 해요. 앞에는 조금 느리게 떨어지더라고요. 아직 라이드 2개를 안 타봤거든요. 아르카나 라이드하고 에오스타워까지 한번 타본 다음에 전체적인 놀이기구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아르카나 라이드라는 걸 타러 왔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다른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어트랙션마다 그림을 다르게 그렸나봐요. 이 라이드는 커다란 정령의 나무를 구하자는 스토리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커다란 나무가 중심에 서 있고요. 그 중심을 가지고 이제 빙글빙글 도는 그런 놀이기구입니다. 이거 차량 디자인은 커다란 통나무처럼 되어 있어요. 생각보다 되게 격하게 돌아요. 오, 이거 약간 어드벤처 실내에 있는 것과 비슷한 놀이기구긴 한데 더 빨리 도는 것 같아요. 어드벤처 쪽 실내에도 이 같은 놀이기구가 있잖아요. 근데 뭐가 다를까? 뭐가 다르니까 이거를 똑같은 걸 도입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점핑피쉬는 위에 달려있다, 차량이. 근데 얘네들은 이 옆에 있는 이걸로 가지고 돌아요. 아르카나 라이드 정령 갑니다. 오,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 이렇게 옆에 앉았는데 몸이 돌아가요. 튕겨 나가겠어. 확신이야. 생각보다 되게 과격해요. 돌 때 깜짝 놀랐는데 옆에 누굴 같이 타야 될 것 같아요. 2명이 타야지 안정감이 있지. 혼자 타니까 막 엉덩이가 계속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자, 이번에는 이 에오스 타워를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번지 드롭처럼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데 회전하면서 이렇게 내려가는 게 특징이네요. 약간 보기에는 번지 드롭보다는 조금 스릴이 떨어지는 것 같고, 아이들 타는 행림 달림에 비하면 스릴 있는 것 같고, 약간 그 중간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에오스 타워도 게임에 등장을 하는 거래요. 네, 좀 잘 모르겠지만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전바를 내리고 그리고 이렇게 벨트를 연결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전바가 되게 두툼하다. 두툼해서 안정감이 있으면서도 아이들이 느끼기에도 더 두툼할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그 미디어 데이라고 기자분들, 좀 인플루언서 분들이 오셔가지고 미리 체험을 해보는 시간인데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오는 건 아니어서 좀 여유롭게 탈 수는 있거든요. 단점은 사람들이 다 제가 타는 걸 쳐다보고 있어요. 그건 조금 부담스럽네요. 올라갈 때는 천천히 돈다. 올라가면 돌아요. 또 한 번 올라갑니다. 반대로 가네요. 반대? 2번 한 다음에 반대로 돌아요. 네요. 아, 이 느낌. 울렁거려요. 이게 약간 좀 이렇게 약간 이 과소평가했나봐요. 약간 애들용이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아, 이것도 놀이기구 못하는 사람들 입문용 딱인 것 같아요. 놀이기구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틀란티스나 해성특급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타기에는 약간 스릴 강도가 낮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또 키디존에 있는 완전 유아들이 탈 만한 놀이기구는 또 아니에요. 약간 그 중간인데 놀이기구에 이제 갓 입문하는 사람들이 탈 만한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메이플 스토리를 하던 그런 타깃층은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 정도라고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타기에는 라이드가 조금 약한 건 사실이에요. 근데 왜 이런 라이드를 골랐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새로운 유저들을 조금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롯데월드를 가만히 잘 생각을 해보면 프렌치 레볼루션, 아틀란티스 같은 게 있지만 그보다 조금 스릴이 낮은 롤러코스터, 유아용은 타기 이제 유치해졌지만 그걸 넘어서기 위해서 입문용으로 탈만한 그 나이대가 탈만한 놀이기구가 은근히 없었거든요.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있는 저 스톤 익스프레스나 에오스타워 정도는 그런 분들이 타기엔 딱 적당한 그런 라이드인 것 같아요. 무조건 애기들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그것보다 조금 더 스릴이 있습니다. 디즈니든 유니버셜이든 어떤 특정 IP를 가져와서 그 IP를 토대로 테마구역을 만들고 어트랙션을 만들고 공연을 만드는 게 그 IP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와서 만족감을 가지고 여러 컨텐츠를 즐길 수 있게끔 하는 것도 그 의도가 있지만 사실은 그 IP의 매력을 보여줌으로써 그 IP를 유입되게끔 하는 것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슈퍼 닌텐도 월드 같은 경우에도 닌텐도를 안 하시는 분들, 슈퍼마리오를 모르거나 잘 안 하는 분들은 그 캐릭터 하나하나의 매력을 모를 수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타겟이 아니냐? 아니죠. 그거를 보고 매력에 빠질 수도 있고 또 그 캐릭터의 매력을 알게 되어서 굿즈를 사거나 혹은 게임을 조금 해볼 수 있다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이제 IP를 활용하는 매력이자 IP를 활용하는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딱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저 같은 경우는 메이플 스토리를 몰라요. 해본 적도 없고, 그런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메이플 아일랜드가 생김으로써 핑크빈이라는 캐릭터를 알게 됐고요. 주황버섯 뭐 이런 캐릭터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게임일까 찾아보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여기 테마구역 한쪽에는 메이플 스토어라고 굿즈샵이 있습니다. 이런 거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데, 어서오세요 용사님 메이플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불러주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실제로 라이드 탈 때도 직원분들, 캐스트분들이 그렇게 또 용사님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 있는 스토어는 엄청 크진 않고요. 근데 새거 냄새가 많이 나네요. 여기 스톤 스피릿이라고 매직 원드? 마법 지팡이가 있나봐요. 이렇게 충전을 하는 거고요. 이렇게 빛나는 건데, 여기 나뭇잎 부분을 누르면 은은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빛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색깔로 변합니다. 여기 에오스 타워 이거 음료통도 있어요. 이거 방금 탔던 그 놀이기구 이제 에오스 타워, 그거를 이제 음료통으로 만드는 건데, 이런 거 보면은 디즈니나 유니버셜 같은 그런 굿즈들을 많이 참고한 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많이 쓰시더라고요. 이거 버섯 모자인데 이렇게 머리를 씌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렇게 인형도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기 주황버섯도 있고요, 여기 좀비버섯도 있고요, 여기 뿔버섯도 있습니다. 확실히 메이플 스토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만족할 만한 그런 캐릭터 인형 종류가 정말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굿즈 쪽에서는 메이플 스토리를 아느냐 모르느냐 차이가 조금 큰 것 같아요. 왜냐면은 이 캐릭터들은 게임을 해야지만 알 수 있는 캐릭터들이니까, 지금 제가 메이플 스토리 하면 떠오르는 캐릭터는 얘. 왜냐면 계속 이미지에 나오니까. 핑크빈 정도? 근데 얘는 확실히 제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귀엽게 느껴지네요. 이렇게 스티커 메모도 있고요. 이런 펜도 있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캐릭터가 들어갔다가 나오고, 확실히 친숙한 캐릭터가 나오면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형 키링도 있고요. 종류가 정말 다양한데, 근데 역시 눈길이 가는 건 핑크빈 아니면 에오스 타워. 이거는 다 타봤으니까. 그리고 핀 배지 종류도 되게 많아요. 확실히 그냥 이제 갓 오픈했으니까 굿즈 개발을 그냥 뭐 대강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반응 보면서 할 수도 있는데, 꽤 많이 이렇게 개발한 게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어트랙션별로 이렇게 핀 배지 만들고 너무 좋은데요. 이건 디즈니나 유니버셜에서 볼 법한 그런 굿즈 개발. 저 이런 거 좋아합니다. 왜냐면 어트랙션을 약간 브랜드화해서 그런 굿즈를 만드는 것도 요즘 테마파크들에서 많이 하는 건데, 국내에선 많이 안 하는 것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거는 좋은데요. 여기 보면은 랜덤도 있어요. 이거는 피규어는 아니고 이렇게 인형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랜덤으로 나오는 것도 요즘 많이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이것도 있네요. 근데 이제 봤더니 이 스토어 위도 많이 꾸며져 있네요. 신경을 많이 썼네 여기도. 그리고 여기 메이플 아일랜드를 다니다 보면 퀘스트를 완료하면 특별한 선물을 드립니다. 퀘스트가 도착했습니다 라는 이런 것들 많이 볼 수가 있거든요. 저도 궁금하잖아요. 한번 해봐야지. 여기 봤더니 수상한 포털로 사라진 핑크빈을 찾아라. 롯데월드에 어떤 포털이 열렸고, 그 포털을 통해서 핑크빈과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들이 넘어왔다는 설정이거든요. 넘어왔는데 핑크빈이 사라진 거예요. 핑크빈을 찾기 위한 모험, 그런 설정, 그런 테마를 가지고 있어요. 방문하셨나요? 방문 인증까지 해야 되네요. 위치 정보가 있구나. 캐릭터를 만들래요. 이제 메이플 캐릭터를 만들어 보는데, 캐릭터 생성하기, 사진 선택, 사진 보관화, 얘로 해볼까? 어떻게 인식을 하려나? 제가 최근에 디즈니 크루즈에서 찍었던 사진이거든요. 스타일을 분석하고 있대요. 어울리는 코디를 찾고 있다는데 전혀 안 비슷한데 얘가 좀 비슷하다. 얘로 해야겠다. 헤어나 이런 것도 다 선택할 수 있나봐요. 제가 추구하는 머리, 그다음 파격적으로 파란색 이 머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릭터 이름, 제 이름은 항상 버프죠. 인증샷 미션이 있고 AR 미니게임 미션이 있대요. 얘를 하라고? 서울에 나타난 메이플 프렌즈들과 함께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사진을 찍으러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뭔가 퀘스트를 주니까 좋네요. 왜냐면 이렇게 하면은 이걸 돌아보게 되잖아요, 계속.
아니 찍는 데는 성공했는데 공유를 해야지 인증 성공이라는데? 은근 오래 썼는데요. 오, 미션 성공했습니다. 사실 저한테 보냈어요, 카톡으로. 그 다음에 파플라투스와 함께 퀘스트를 클리어해요 라고 해서 아까 그 시계 캐릭터 걔랑 하는 건가 봐요. 얘가 그냥 있을 리가 없지. 퀘스트를 위한 거였네요. 얘를 보면서 V를 인식시켜 달래요. AR 미니게임은 뭘까요? 스톤 익스프레스부터 해볼까요? 몰려오는 어둠의 정령들로부터 돌의 정령들을 지켜주세요. 어트랙션 근처에 가서 이제 AR로 하는 건가 봐. 한번 가볼까요? 자, 화면에서는 여기에 와서 이제 퀘스트를 시작하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해볼게요. 오, 보여요? 조준하면 되는 건가 봐요. 조준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 웬만하면 되는 것 같은데? 얘네 사방에서 오는구나. 생각보다 어렵네요. 생각보다 재밌는데? 이쪽 너무 많이 물러온다. 그래도 제가 13등 했습니다. 이번엔 아르카나 라이드의 AR 미니게임 한번 해볼까요? 자, 아르카나 라이드 입구로 다시 왔고요. 이 동그라미 그려서 이렇게 물리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한 손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이렇게 성공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성공했네요. 자, 이번에는 에오스 타워 AR 미니게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로 스와이프를 하래요. 이건 신기하다. 얘네가 같이 못하도록 보는 거구나. AR 게임 생각보다 이렇게 막 만들기가 쉽지 않거든요. 까다로운데 이거 재밌다. 물론 주변에서 저를 봤을 때 좀 이상해 보이긴 하겠지만 아직 많은 사람들이 안 해서 그런가 봐요. 그래도 6등 했어요. 6등. 이제 메소 주머니를 열어보라고 해서 한번 열어볼게요. 로그인을 하래요. 이게 무슨 쿠폰을 주는 건가 봐요. 게임할 때 쓸 수 있는. 난 또 무슨 선물 주는 줄 알았지. 약간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재밌었습니다. AR 미니게임이 생각보다 재밌어서 어트랙션만큼 재밌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스톤 익스프레스 옆으로 오게 되면은 메이플 스위츠라고 하는 식음점이 있거든요. 여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이블이 많지는 않은데 이렇게 서서 먹을 수 있도록 3개 놓여져 있고요. 이렇게 메이플 아일랜드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매직 아일랜드죠? 여기 보면 핑크빈 와플도 있고요. 메이플 단풍잎 감자, 한입 추러스, 허니버터, 메이플 팝콘 같은 게 있네요. 좀 커피도 있고 슬러시도 판매를 합니다. 여기 보면 예티 도넛도 있고 이건 슬라임 컵케이크래요. 이건 정령 컵케이크이고요. 노래 나오는 캔디가 있다고 하는데 입에 물면 노래가 나온대요. 근데 이거는 아직 커밍 순입니다. 이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한데 입에 물면 노래가 나온다는데요. 여기 초콜릿도 있습니다. 저는 이걸 사봤는데요. 밑에는 이제 슬러시예요. 오미자 슬러시고 위에는 추러스인데 이게 소세지 추러스래요. 이렇게 생긴 게 이제 추러스가 2가지 맛이 있는데 하나는 소세지고 하나는 커스타드가 들어가 있대요. 단풍잎 모양의 그 감자도 있는데 거기 또 여러 가지 시즈닝을 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양파, 치즈, 슬러시도 종류가 3가지고 놀았으니까 한번 먹어보도록 할게요. 추러스 안에 소세지를 어떻게 넣지? 라고 궁금했는데 그냥 소세지를 이렇게 튀긴 것 같은 느낌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추러스는 아닌 것 같고 그냥 소세지예요. 소세지 좋아하는데 맛있나? 오늘 미디어데이라서 일반 대기 시간이 길지 않아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거의 대기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3시간 거의 다 되도록 돌고 있거든요. 어트랙션 3개 타고 꼼꼼하게 테마구역 구경하고 굿즈샵 보고 이렇게 먹을 것까지 먹고 아까 전에 퀘스트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오미자 슬러스도 맛있어요. 지금 보니까 이렇게 많은 인플루언서 분들이 오셨는데 이렇게 인플루언서 분도 계시고 이걸 찍어주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 혼자 다 하거든요. 약간 주눅 들었어. 너무 재밌어. 다음엔 어디 가볼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못하겠어요. 모든 사람 텐션이 높을 수 없고 저는 그렇게 리액션이 큰 사람이 아니어서 저 같은 사람도 있는 거니까 좀 주눅 들어서 좀 지금도 구석탱이에 숨어가지고 먹고 있거든요. 혼자 어딘가에 있는 게 편하네요. 혼자서 지금 소세지 추러스를 먹고 있어요. 테마구역뿐만 아니고 메이플 스토리 인 롯데월드라고 해서 메이플 스토리 관련된 시즌 축제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것들인지 이제 파크 안을 좀 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매직캐슬 옆에는 핑크빈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 포토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매직캐슬 옆으로 시크릿 아지트라고 있는데요. 여기 위에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도 메이플 스토리로 꾸며져 있어요. 캐릭터들 다 보이시죠? 지금은 아마 잊어버린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 이 매직캐슬에는 옛날에 공연 보는 어트랙션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에게 약간 추억의 장소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여러 시즌마다 계속 바뀌더라고요, 장소가. 근데 지금은 이제 메이플 스토리로 꾸며져 있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팔로우 더 포탈이라고 되어 있고요. 앞에 핑크빈 게이트 같은 게 있고
게임할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기 거울을 이용한 포토존도 있습니다. 우선 여기 핑크빈 되어 있는 이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그냥 하얀 모니터가 있는데 핑크빈 시크릿 룸 숨겨진 메이플 스토리 캐릭터를 찾아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 여기 이렇게 돋보기가 있는데 얘를 갖다 대면 이렇게 숨겨진 그림이 나와요. 이렇게 화면으로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해서 보이는구나. 돌려야지. 보이는 거였어. 보인다. 그림도 보이죠? 뭘 찾으면 뭘 준다거나 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여기는 게임을 즐길 수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렇게 거울을 이용해서 포토존이 있나봐요. 그리고 이제 계단을 내려가고 있는데 여기 또 어떤 것들이 있나 볼게요. 메이플 아일랜드에 있었던 어트랙션들 표현한 그림들이 이렇게 걸려 있고요. 여기는 핑크빈 포탈룸이래요. 메이플 아일랜드에서 롯데월드로 이동이 가능한 포탈룸. 여기서 핑크빈이 넘어온 컨셉인가 봐요. 내가 들어가고 싶은데? 그리고 여기는 몬스터 상황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어드벤처에서 매직 아일랜드로 넘어가는 길에는 이렇게 핑크빈 큰 게이트가 있어요. 저 게이트도 좀 신경 많이 썼는데요. 보통 그동안 롯데월드에서 시즌 축제를 할 때 이렇게 게이트를 꾸며놨던 것 같은데 그 전보다 훨씬 더 나은 퀄리티인 것 같아요. 매직 아일랜드 나가는 길에는 메이플 아일랜드 존이라고 아예 이렇게 뭘 달아놨는데 그리고 저 위에 매직 아일랜드가 있습니다. 거기 나가는 길 자체가 매직 아일랜드 가는 길인데 메이플만 있는 게 아니어서 약간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저로 나갔을 때 메이플 아일랜드만 있으면은 뭐 메이플 아일랜드 뭐 이렇게 하면은 괜찮은데 전체가 다 그런 건 아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네요. 신밧데몬 오랜만이다. 스페인의조선도 너무 오랜만이고요. 오랜만에 오니까 느낌 좋네요. 저는 옛날부터 진짜 롯데월드를 되게 좋아했었는데 지금 와도 그런 느낌이 팍팍 드네요. 이 어드벤처 특유의 그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어드벤처 1층에 메이플 스토리라고 적혀있는 샵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기에 스티커 팩도 있고요. 신기하게 아코디언 의자를 판매하는데 이게 접었다 폈다 할 수 있는 의자거든요. 근데 이걸 팔면 파크 내에서 이걸 다 쓰지 않을까요? 약간 퍼레이드 기다리고 할 때 저거 다 쓰거나 뭐 이러는 거 아니야? 옛날에 저 약간 파크 운영에 일했을 때 약간 그런 거 항상 걱정을 많이 했었어가지고 또 쓸데없는 걱정을 또 해봅니다. 여기 아크릴 스탠드도 있고요. LED 피규어 키링도 있습니다. 이것도 핑크빈이네요. 이제 뭐 핑크빈이면 좀 눈길이 더 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게 메소주머니구나. 근데 메소주머니가 뭐 하는 거예요? 아까도 그거 퀘스트를 했는데 메소주머니를 받아서 이게 좋은 건가? 잘 몰라가지고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달아주세요. 뭐지? 여기는 그렇게 많이 메이플 스토리 굿즈가 별로 없는데요? 메이플 스토리 굿즈는 조금밖에 없고 다시 로티로리가 나옵니다. 세상에 이거 뭐야, 이거 너무 귀여운데? 그리고 어드벤처 곳곳에도 이렇게 메이플 스토리로 꾸며져 있어요. 배너도 걸렸고 이런 캐릭터는 메이플 아일랜드에서 못 봤는데 또 엄청 많은 캐릭터가 있나봐요. 포포 메이플리지에 숨어있는 핑크빈을 찾아 떠나볼래요? 나름 또 그 스토리가 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이렇게 전달이 되어 있어요. 옛날에는 이 인포메이션 데스크에 직원분이 서 계셔가지고 이렇게 안내해 주시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가 좀 그립네요. 근데 지금은 아예 이렇게 QR코드를 해놔서 다들 스캔해서 보고 계세요. 롯데월드만 그런 건 아니고 거의 대부분의 그런 테마파크들, 전세계 테마파크들이 종이 가이드맵도 없애고 막 다 디지털화 되니까 옛날 감성도 좀 사라지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는 메이플 캐릭터를 만들어서 여기 띄울 수가 있대요. QR코드를 찍어서 나만의 캐릭터를 만든 다음에 이제 스캔을 하면 저 화면에 내가 만든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 건가 봐요. 아까 전에 제가 했던 캐릭터 만들기가 그대로 나왔는데 이번에는 데드풀레드인가? 데드풀하고 비슷한 게 없는데 어쨌든 얘로 한번 해볼게요.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잘 보여야 되니까 테마파크 받고 그대로 칠게요. 그럼 이제 QR코드가 나왔는데 이 QR코드를 찍으면 저기에 등장을 하는 건가 봐요. 여기다 한번 찍어볼게요. 오, 저기 등장했어요. 저희 롯데보다는 에버랜드로 쓰신 분도 계세요. 세상에. 그리고 또 여기 핑크빈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는 큰 포토존도 있네요. 4월 말 정도 되면은 뭐 메이플 스토리가 접목된
퍼레이드도 진행을 하고 캐릭터 만남도 진행이 된다고 하니까 메이플 스토리를 정말 진하게 즐기고 싶으신 분들은 한 4월 말 정도에 방문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가 이렇게 들었길래 큰 박스에 마치 케이크 박스 같은데 뭐가 들어있는 거지? 이거 모자가 하나가 들어있는 거구나. 실망한 건 아니고 박스가 커가지고 많이 뭐가 들어있나 보다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었어요. 이게 모자였어요. 아까 봤던 그 모자인데 이것도 있네. 뭐가 또 들어있네요. 저는 모자 이거 들어있는 줄 알았으면 이거 쓰고 놀걸. 이거였어요. 이게 있는 줄 알았으면 이거 쓰고 놀걸 그랬네. 이건지 몰랐어요. 잘 어울리나요? 그리고 이거는 또 뭘까요? 이거 아까 전에 굿즈샵에서 봤던 랜덤 인형이라고 했던 게 그게 들어가 있어요. 랜덤은 또 바로 확인해봐야지 재밌는데, 자, 여기 보면 프로펠러빈, 메소빈, 고기빈, 하트빈, 락스타빈, 시크릿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거는 시크릿을 원합니다. 이 캐릭터를 이제 막 알아가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다 보니까 뭔가 딱 어떤 게 딱 예쁘다라는 생각이 들진 않는데, 그런 상황이니까 시크릿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게 봉제 인형이다 보니까 피규어처럼 느낌이 딱 안 오네. 써서 안 보고 어디가 아프지? 짠! 얘다. 얘 나왔어요. 얘 프로펠러빈. 표정이 너무 무서워요. 그리고 또 롯데월드 측에서 또 챙겨주신 게 있는데, 짜잔, 이겁니다. 이게 무려 가방이에요. 가방. 백팩처럼 매는 건데 고래정령 백팩입니다. 이것도 메고 놀걸. 이렇게 열면은 뭘 보관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 더 있었어. 이렇게 서프라이즈를 준비하신다고? 이거 진짜 내가 몰라. 그 선물이 다 담겨 있어서 와 많다라고 느꼈을 때보다 이 가방 안에 숨겨져 있으니까 더 감동적인데? 이거 핑크빈 낚시 머리띠고요. 이거 랜덤 핀 배지래요. 랜덤 핀 배지. 이것도 안 봐야지. 짠! 보여요? 여러분들? 도래정령인가? 나 도래정령과 뭔가 인연이 깊은가 봐요. 도래정령 핀입니다. 이게 아까 전에 상품샵에서 잠깐 봤던 실리콘 파우치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지퍼를 열면 이런 공간이 나와요. 여기다가 뭐 동전 같은 거 넣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행을 자주 가니까 여행 갈 때 이용하면 좋겠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LED 피규어 키링도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아까 전에 봤었죠. 굿즈샵에서. 뒤에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우와, 생각보다 되게 밝아요. 또 뭐 없나? 이렇게 혹시 모르니까 좀 살펴보고. 가방도 되게 귀여워요. 엄청 크고 생각보다 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전 사실 처음에 롯데월드가 메이플 스토리로 뭔가를 한다고 했을 때 왜 메이플 스토리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메이플 스토리를 안 했으니까 메이플 스토리를 몰랐거든요. 사실 이 IP라는 거는 장단점이 있어요. 저같이 그 IP를 모르는 사람이 접했을 때는 아무런 감흥이 없고, 더 나아가면 왜 그 IP야? 내가 모르는 건데? 라고 해서 반감이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IP를 도입할 때는 약간 그 장단점을 잘 고려해서 그 IP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사이에 그런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근데 오늘 이제 느껴본 거는 메이플 스토리를 전혀 모르지만 메이플 스토리의 매력에 빠져들었다. 여전히 메이플 스토리에 대한 게임은 전혀 모르지만 캐릭터는 알게 됐거든요. 핑크빈도 알게 됐고요. 도래정령도 알게 됐고요. 예티도 알게 됐습니다. 주황버섯도 알게 되고요. 이 정도면 큰 수확이라고 저 생각을 해요. 캐릭터가 우선 귀여웠거든요. 메이플 아일랜드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처음에 메이플 아일랜드를 구경하기 전까지는 그냥 뭐 아이들을 위한 그런 테마 구역이겠지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막상 어트랙션들을 즐기고 나니까 너무 어린아이들만을 위한 공간으로 보기에는 라이드들이 재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라이드들이 보기에는 그저 그렇게 보일 수 있는데 직접 타면은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걸 영상으로 보고 계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이해를 하실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초대받았다고 좋게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까봐.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너무 어린아이들만을 대상으로 한다기보다는 이제 막 스릴라이드를 타고 싶어하는 약간 놀이기구 입문기에 있는 그 나이의 아이들, 혹은 성인들 중에서 놀이기구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입문하기 좋은 라이드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린아이들이 노는 곳이다 라고 그냥 생각해버리기에는 조금 아쉬운 테마구역이다. 또 롯데월드가 잘 생각한 게, 원래 자이로스피는 계획이 없던 그 테마구역에 속하지 않는 어트랙션이었지만 아예 태밍을 따로 해가지고 그 테마구역으로 아예 만들었다는 게 너무 잘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풍성한 느낌이 들고요. 귀엽게 탔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엄청난 스릴이 있는 놀이기구는 아니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실망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롯데월드 입장에서, 그리고 다양한 스릴 강도를 원하는 손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롯데월드가 준비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콩, 고질라, 다크라이드가 있는데 이제 그 다음으로 오픈을 하겠죠. 아직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그래서 오픈이 연기되고 있는데 그 완성도를 높이는 단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라이드도 엄청난 스릴을 보여주는 라이드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IP가 대형 IP잖아요. 조금 더 큰 대형 어트랙션을 기대하셨던 분들이라면 그 다음 오픈을 기대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조금 또 자주 와서 롯데월드 이야기도 한번 담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밀린 영상이 너무 많아서 밀린 영상부터 빨리빨리 업로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